대박 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다시금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반등이 이끌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에서 순환 매도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부담감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형주의 강세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장에서 나의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대박친구 1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바로 주식계의 호랑이 주식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범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강의에 관련된 히든 기법 자료도 오늘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방송이 끝나고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자료 준비하셨을지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주식 범 선생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범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 이데일리도 붉은 기둥이죠.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붉은 기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범 선생님도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코스피도 2% 정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조금 이제 조급해지는 흐름만 아니라면 또 종목들이 이제 순환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조급증을 조금 버리셔야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지금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12월 달 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코스닥으로 좀 흐름이 갈 것 같다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순환도 또 순식간에 또 어느 정도 12월 중순 기점으로 또 빠르게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본 자료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 또 대형주 지금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또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나 대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코스닥 중소형주 안에서 선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너무나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또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조금 이따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히든 기법 자료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또 어떤 자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정리된 또 파일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노란톡에 오신 분들한테 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의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1월 또 내년 또 상반기에 좋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또 선취매가 된다 그러면 아마 어떤 투자보다는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오늘 관심주들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내년 올해 연말까지 한번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바이오 테마 정리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가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가 너무 궁금해서 좀 빠르게 여쭤봤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코스피 시장은 시총 상위 1, 2, 3위 종목들이 강하게 이끌어줬고 코스닥은 코로나 외 제약 바이오에서 선별적인 강세가 또 나타났는데 연말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11월 달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붉은 기둥에서 11월 달에 코스피 선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7조 규모의 어떤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 규모면 역대 1, 2위를 다투는 거의 그 정도 규모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붉은 기둥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던 월에는 그 다음 달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그런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붉은 기둥에서. 근데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 그러니까 탑3, 탑5 이 정도로 역대급 지금 코스피에서는 역대급 월에서 단 2번째 매수세가 들어온 게 이제 11월 달인 거거든요. 그 다음 달이
떨어진 경우보다는 오히려 올라갔던 확률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1등부터 순매수세 5위까지의 기록을 봤을 때 2013년, 뭐 15년 이런 기록을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11월 달에 매수세 강했으니까 이제 12월 달에 강할 것이다.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로는 물론 코스피가요. 지금 한 6% 정도 12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고, 차트 한번 보신다 그러시면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달 14%의 상승이 나왔고, 또 이번 달에는 이제 6%의 반등. 물론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렇죠. 11월 달은 11%의 상승, 이제 12월 달에는 3%, 어떻게 보면 딱 절반 정도의, 특히 12월 달은 거의 코스피가 6% 갈 때 코스닥이 이제 3%밖에 못 가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결국 대형주들이 영원히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물론 지금 강하고는 있지 않지만 결국 이제 박스권 흐름을 겪는다 그러면 그때 와서 다시 이제 코스닥의 이제 순환 매들이 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네. 결국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업종들은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또 올해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가한 기업들도 한번 보고, 또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싹 한번 맵을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전략을 좀 세우신다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종목들 한번 처음부터 아마 오늘 종목 상담도 좀 추후에 진행이 될 텐데, 바이오 업종들 한번 쑥 한번 훑을 거예요. 훑으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게 바이오 종목이었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오늘 제가 노란톡에 오신 분들에게 자료집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피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 올 것이다. 코스닥 중소형주,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올 수 있는 만큼 테마 정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또 범 선생님이 히든 기법 자료로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바이오 테마 정리가 된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주식 범 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좋을 거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둔다라고 치면 이제 대형주 아니면 코스닥 중소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네,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단타는 좀 같은 어렵죠. 경우도 네. 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급등했으면 오늘 바로 또 급락하고. 급락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좀 네.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사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일단 이거 대한민국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나스닥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걸쭉걸쭉한 종목들은 계속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 테마성의 종목들이 이미 나스닥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코스닥만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이런 트렌드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단기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중장기를 투자하시려면 그래도 고점이 종목들보다는 아직 소외되어 있거나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번 빵 떠줬을 때 그때 기대 수익률을 청산하시고 매매하는 전략들이 요즘에 좀 더 적합한 그런 매매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예 뭐 호재가 나온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붙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또 내년 1월, 또 내년 6월 걸쭉걸쭉한 테마가 아니라 행사들이 지금 있어요. 특히 바이오 업종들은. 왜냐하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회사는 물론 대기업 글로벌 제약사들 들어오지만 네. 결국 임상에 참가하는
내 기술을 뽐내는 자리, 그리고 내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 바이어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오픈 마켓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상장한 회사들, 비상장 회사들 약 한 500여 개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몰려드는 가장 큰 뭐 의학 박람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행사가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매년 12월 1월 달은 이 행사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바이오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물론 제가 뭐 불공기둥에서 많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테마주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올라간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허울뿐이 그렇죠? 뭐 실적은 없이 막 계속 적자가 나오는데 이제 거품 논란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 좀 이렇게 의구심 왜냐하면 최근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또 뭐 헬릭스미스라든지 뭐 코롱 티슈진 물론 안 좋았던 이력이 있었던 회사들이 네. 뭐 3년 이내 많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바이오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바이오가 이제 대한민국 주축 산업에서 가장 큰 핵심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네네. IT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바이오 업종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만약 단타가 어렵다 하시면 네네. 충분히 효율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왜 그렇게 제가 근거를 잡냐면 네네. 일단 올해 이제 기업 상장사 회사들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태동이 좀 느껴져. 메모장에 한번 띄워놨는데 네.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는 22개 바이오 헬스케어 물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포함해서요. 순이익이 2조 4천억 정도로 올해 2020년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순이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 대한민국 뭐 조선업이라 할지 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6개 조선 업체는 올해 영업이 손실이 나오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9천억 손실을 이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순이익이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 다 영업 순이익을 합치더라도 셀트리온 한 회사의 순이익 어떻게 영업이익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셀트리온, 뭐 녹십자, 뭐 아니면 종근당,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대한민국 한 번 정도라도 그 일상생활에서 들어봤던 그런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글로벌 지금 매출이 올해 네. 실적이 최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태동기가 대한민국 주도 산업, 과거에서는 뭐 중공업이 유명했긴 했지만 결국 증시가 조금 유동성이 불면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다른 바이오 업종들까지 또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철강 업종. 아이고야. 철강 업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철강 메모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 업종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강했던 회사 산업들이었어요. 네.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뭐 고려암, 뭐 동국제강, 뭐 세아 베슬티 이런 회사들의 총 순이익을 합쳐도 2조 9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결국 올해 얼마예요? 네. 증권사 전망치가 20개 바이오 회사들이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포스코 대기업인 거 알고 있고요. 현대제철, 뭐 고려원 대기업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적 대기업이라는 거죠? 예, 10년 전, 20년 전 대기업을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올해 20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기업들이 막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결국 태동기 시젠도 올해 영업이익이 카카오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시젠 하나 회사가 오히려 삼성 SDI보다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인원이 500명도 안 되는 그 진단키트 회사 순이익이 오히려 카카오 우리가 그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보다 매출이 높았다는 거 순이익이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이 높았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좀 말도 안 되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헬스케어라 같은 경우면 예, 그 바이오 코스닥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러면 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연구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걸 이제 마케팅하고 글로벌 회사한테 판매하는 유통체 회사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흐름을 본다 그러면 결국 올해 지금 당기 순이익이 지금 연간 컨센서스로 봤을 때 3,600억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3,600억 정도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보고 있는 뭐 카카오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에 나온다고 했을 때 순마진율이 엄청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결국 지주회사긴 하지만 4조의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10% 정도의 규모가 안 나온다 그러면 셀트리온 이 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으로 나와버리는 이런 순마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제 7만 원, 6만 원 단계에서 겨우 한 2배 정도.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카카오라든지 다른 또 산업 태동기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중공업이 잘 나갔을 때가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2004년도 때, 2007년도 때 이때란 말이에요. 삼성중공업이 일본 제철 또 브라질 제철, 인도 제철을 넘기고 중공업에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한민국 중공업 업계 1위를 찍었던 시기가 네.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때였단 말이죠. 이때 종목이 4,000원, 5,000원 하던 삼성중공업이 4만 원. 거의 뭐 10배 가까이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3년 정도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물론 지수가 상승기가 나왔을 때 좀 더 강한 이펙트를 주는 거였고 네. 만약에 지수가 내년까지 진짜 코스피가요 3,200 그리고 뭐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봤을 때 좀 더 기대 수익률이 그 대신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좀 더 안정성은 있긴 하겠지만 네네. 테마성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창가 업체들은 실적 안 나오고 그러는 건 테마주로 좀 공략을 하실 것 같으면 네네. 좋은 거고 결국 중장기 투자는 실적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영업이익을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선택을 투자를 중장기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아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관심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화면이 지금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제가 많이는 안 보이지만 2020년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참가했던 기업들을 일단 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네. 과연 이 기업들 중에서 요즘에 차트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고 21년도에 만약에 내년이죠. 내년 1대 참가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 미리미리 이걸 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바이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물론 참가 기업은 아니에요. 현대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물론 JP모건 컨퍼런스 이런 참가 기업은 아니지만 네네. 바이오는 뭐 한방이다. 뭐 바이오는 뭐 상한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결국 바이오 종목에서는 내가 손실률이 20% 아니면 15% 30% 손실이려도 결국 바이오는 바닥에서 한 방 빵 떠주면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이력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 패턴들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바닥권에 기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한다면 만약에 내년 1월 네. JP모건 컨설에서 크게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6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미국 면역 항암 악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반기에 기대가 되는 두 이슈가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6월 달 올해 6월 달도 뭐 ABL 바이오 바닥에서 6월 한 달 동안만 13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단 한 달 동안만 ABL 바이오가 뭐 때문에 면역 항암 이슈, 그러니까 학회가 하나 있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딱히 뭐 이슈는 없었는데 그 참가한다는 그 이슈 하나로 100%가 왔단 말이에요. 100%가. 그러면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만약에 1월 선취매 그리고 6월 달 선취매를 미리미리 중장기 투자로 선취매가 돼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 네네. 바이오 업종들이 아마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지금 단타 하시면 매우 어려우시잖아요. 네, 오히려 맞아요. 조금 중장기 하시는 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으셔가지고 조금 1개월, 좀 길어지면 6개월 정도 투자 플랜을 짜오시고 뭐 기대 수익률을 잡고 간다 그러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네네. 이거는 6월 달에
참가한 AS 면역 항암제, 미국 항암 이슈, 그거를 AACR이라고 약자를 줄여서 말을 하는데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면 매드팩토. 이런 종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밑에 이제 백신 관련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 옆에로 흐름을 보신다 그러시면 SK 바이오팜, 진단 키트, 뭐 코로나, 덱사메타손, 뭐 소독주, 뭐 혈장 관련주, 뭐 면역 항암제, 보톡스 관련주 이런 것도 또 뭘 정리를 하시면 좋을까? 또 볼까요? 네.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니클로사마이드 좀 요즘에 또 치료죠. 뭐 대웅제약. 이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시간에 또 상한가가 있죠. 니클로사마이드 먼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흐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흐름 쪽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도 순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웅제약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있고 내일 또 뭐 갭이 10% 이상 뜰 가능성이 높고 그럼 차트 올라갈 때 미리미리 바닥권에서 선취배가 들어갔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네네. 너무 올라갈 때 따라 붙는단 말이죠. 화이자가 급등 나왔으니까 화이자 관련주들을 빨리 공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략해서 또 손실 보시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올라갈 때 그 종목 따라 들어가셔서 또 손실 보시고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손실을 보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테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 그런 선취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이 뭐 어느 테마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화이자 관련주는 뭐 하나 있고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어느 종목 있고 모더나 관련주는 어떤 관련주 그냥 딱 그 관련주에서 한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요즘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고 그리고 되게 스마트해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둔하게 시장을 올라가겠지 그렇게만 판단하면 이미 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 올랐다가 회의 끝나고 또 장마감 딱 보면 또 급락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투자하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1월 달이에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내년 6월 면허 암합회 몇 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큰 이슈 없이는 시장이 뭐 급락 나오지만 않은 이상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테마주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차트 흐름. 자, 여기 지금 이 화면에서도 종목이 몇 개예요? 한 200개 종목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파모스타트에서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고 뭐 캐몬이 있고 BC월드, 뉴지랩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고 뭐 니클로사마이드에서는 대웅제약, 뭐 노터스 최근에 엊그저께 한번 반짝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뭐 부강약품도 그렇고 신풍제약은 지금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신풍제약은 무슨 회사인가? 신풍제약이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올해 JP보건 헬스케어를 참가한 저는 실적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임상 과거 말레리아 치료제로 코로나 임상 3상 지금 2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결국 실적에서는 그렇게 임팩트는 없는 회사였어요. 과거 20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냥 똑같은 그런 영업이수요. 신풍제약 흐름을 보도록 하면 신풍제약 차트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예요. 100억도. 거의 네. 70억, 5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 10조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되게 리스크한 종목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면 테마가 많다라는 거예요. JP보건 헬스케어에 참가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치료제 회사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네네. 그냥 뭐 실적만 좋다고 했을 때는 대기업으로 가시는 게 좋고 중형주들, 중소형주를 공략하시려고 그러면 이슈가 많아야 돼요. JP보건 컨퍼런스를 참가하시던지 아니면 뭐 면역 항암제 6월 달에 이런 이력이 있는 회사들은 좀 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 바닥권이다. 이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아까 대형주 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실적이 이제 좋은 중소형주 바닥권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건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러니까 제2의 뭐 신라젠 되는 거 아닌가, 제2의 뭐 코롱 티슈진이 되는 게 아닌가, 제2의 뭐 헬릭스 믹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네네. 결국 실적이 안 나오는 그 임상만 하고 계속 적자가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을
기피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죠. 네네. 물론 매매하기도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결국 테마가 가까워질 때 일정에 가까워질 때 바닥에서 수익을 그러니까 선침에 들어가서 한번 떠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 거고요. 그럼 테마가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좀 더 강한 거고 네네. 그리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면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결국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철강화 아까 중공업 말씀드렸다 잘 나갔을 때 회사들이 몇 년 동안 상승이 나왔냐면 3년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고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1등이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에 계속 추세가 우상향인 거고요. 그러면 바이오 회사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고 경쟁력이 전 세계 글로벌 안에서 많이 돋보인다 그러면 결국 지금 대한민국 수출 산업을 해서 이제 후순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 지위가 물론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CMO, 위탁 생산, 삼성 바이오로스 물론 이 규모는 큰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3%도 안 돼요. 규모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줄 거고 그리고 이 산업이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3%밖에 안 되는 아주 대한민국 후순위 산업이긴 하겠지만 결국 이미 실적에서는 대한민국 주도 산업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철강, 중공업 이미 뛰어넘었고 지금 임팩트가 보여주고 있는 해가 2020년인데 결국 이게 글로벌 장악력을 3%에서 5%, 10%까지 올라가면 좀 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가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1등한 것도 아니었고요. 스마트폰, 갤럭시 핸드폰이 처음부터 1등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결국 1등부터 출발했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후순위 산업에서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은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지금 정부 정책과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SK가 투자하는 삼성이 투자하는 셀트리온이 투자하는 그리고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3년 동안 대파동이 나온다 했을 때 결국 지금 바닥에서는 2배 정도 아니면 좀 덜 가는 종목들은 한 50%에서 한 60%밖에 못 움직인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그 종목들이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에다가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저는 가장 높다고 보여주는 거고 지금 1등하는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또 현대차라든지 이미 전 세계 글로벌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생기면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들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후발주자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 회사에서 1등이 된다. 그러면 임팩트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2020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난 단타가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중장기를 보시는 관점이라면 대형주뿐만 아니라 실적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중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또 한 종목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들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JP보건 헬스케어 종목 중인데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걸 통틀어 해가지고 아마 1월 아니면 내년 6월 달까지 좀 기대가 되는 중장기 종목 한 탑3 그 종목을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또 관심주로 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 온라인 방송 참여하신다 그러시면 또 오늘 이 엄선된 관심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한번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럼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참가하면 뭐 급등이 나오는 거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지금부터 참가하는 기업들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부터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티움바이오가 무려 바닥에서 한 5% 이상 지금 반등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최근 한 2달 동안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G3BNT도 바닥에서 이게 작년에 올해 참가했던 기업인데 바닥에서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여기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은 그냥 미리 선취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못해도 단타가 너무 급등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바닥에서 선취매가 들어가면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최근 바이오 흐름 좋을 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이죠. 뭐 오늘 시간에 또 상한가 같고 또 내일 또 13만 원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로 보이죠.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급등 나오는 흐름이 아니었고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기대가 불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도 결국 스타트는 어디서 끊고 있었습니까? 네,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달에 참가했던 기업입니다. 이 흐름이 불고 지금 벌써 바닥에서 한 30% 가까이 좀 올라간 상태고요. 이런 재료 그리고 뭐 신풍제약도 그렇겠고요. 뭐 알테오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오스코텍도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는 좀 조정을 보이다가 11월 달에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까지 추세가 지금 3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결국 지금 이슈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거고 물론 제넥신도 최근에 지금 반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셀리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거고 HLB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JP 모건 올해 1월 달 뭐 인콘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지금 참가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네. 지금 언제부터 11월 18일부터 이미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JP 모건은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인데 벌써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1월 달부터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은 그 JP 모건 그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네. 이미 빨리 출발을 해서 또 시세를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 출발은 안 한 종목들이 있고 그런 네, 건가요? 출발 안 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음. 또 차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아. 어디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지 이걸 좀 네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거는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도 어느 테마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차라리 이제 요즘에 바닥에서 소외되는 것보다 고점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는 게 좀 더 고민이 많으시는 그런 패턴인 것 같거든요. 네네. 최근에 뭐 오늘 뭐 콜드체인 관련주도 말이 급락이 나온 것처럼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바닥에서 잡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재료가 한번 오면 이렇게 한번 빵 떠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매매가 아마 초보분들에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 또 중장기를 본다 그러면 또 6월달에 또 있어요. 또 면역항암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목들도 결국 긴 게 아니거든요. 바닥권의 종목들은 6개월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 거고 또 요즘 바이오 트렌드는 ABL 바이오가 차트 흐름을 본다 그러면 결국 올해 1월달 그러면 이게 지금 1월달 재비용 컨퍼런스를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슈 터져가지고 한번 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했단 말이에요. 5월달도 횡보하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5일 정도에 이제 면역항암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6월 1일 기점으로 ABL 바이오가 물론 만약에 내가 올해 3월달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 3개월 동안 계속 횡보해요. 손실일 네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종목이 올라가는 바이오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 바닥에서 몇 퍼센트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냐면 ABL 같은 경우는 결국 1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바이오는 선취매가 됐다가 한번 크게 떠졌을 때 수익을 보는 이거 다 100%의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6개월, 3개월 동안 20%, 30% 수익만 나도 만족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전략에서 조금 더 세분하게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올라갈 때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매매가 어렵지 않고 좀 더 쉬운 전략이 될 텐데 막 올라갈 때 요즘에 뭐 최근에 뭐 화이자 관련주 막 급등 나왔을 때 다 공략하셔가지고 막 손실 뭐 크게 최근에 뭐 AB 프로바이오 막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오늘 또 뭐 10%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에서 바닥에서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이거는 이 종목이 이런 테마주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그냥 올라가고 이게 종목이 뭐 코로나 백신주와 관련이 있대. 이런 이슈만 듣고 뭐 모더나 뭐 관련이 있대. 뭐 이런 이슈를 듣고 공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지금 3일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단기 손실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30%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네. 3일 만에 30% 정도의 어떻게 보면 손실률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단기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뭐 대형주로 또 따라 들어가는 그것도 또 리스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매매를 가까워 줄 때 종목을 바닥에서 선침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히려 조금 템포를 길게 보시고 한 달, 두 달, 3개월 이런 흐름 보신 다음에 넉넉하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분할 매수. 만약에 또 거기 지지선 잡고 만약에 흐름이 깨진다 이런 느낌 나오면 좀 비중을 더 줄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그냥 고점에서 순식간에 당하는 어떤 우리가 당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점심 먹고 왔는데 갑자기 급락 나고 이래요. 요즘 트렌드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결국 이제 뭐 회의 끝나고 갑자기 왔는데 마이너스 10%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주식에서 뭐 1분 1초를 긴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네네. 조금 초보분들은 더욱더 느긋하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시길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종목 상담도 뭐 바이오 종목들 물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보통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좋지만 또 요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 오히려 대형주의 실적으로 비춰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 오늘 탑3 온라인 방송에서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죠? 네. 오늘 방송에서 온라인 방송에서 드릴 거는 일단은 대기업 바이오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공략이 들어가셨어야 될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긴 매우 늦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네. 오히려 실적이 두드러지게 뭐 내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 12월 달 실적이 기대가 너무 큰 종목인데 회사가 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중형주가 있어요. 바이오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도 제가 관심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은 안 나오지만 또 JP모건 헬스케어 또 거기에 또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도 한 종목 또 관심주로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가 관련주가 있는데 이거는 소형주인데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감이 불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까지 그러니까 실적주, 테마주 여러 관심주들을 세 종목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온라인 방송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이 세 종목을 또 관심주로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거 하냐면 아까 제가 화면에서 띄워드렸던 막 노란색, 빨간색 막 종목들 막 수십 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전문가라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테마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멋있게 화면 딱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흐름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요거 자료를 드려서 한번 주말 사이에 한번 싹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정말 하나가 아니라 또 두 개씩은 꼭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테마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좀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오늘 주식 범 선생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바이오 테마 정리가 된 자료집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주식 범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주식 범선생님이 지금 바이오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탑3 종목을 공개하실 겁니다. 실적주 그리고 테마주 이렇게 골고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 세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범 선생님이 나와주신 만큼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은
평생잡님이 남겨주신 신일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5,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요. 또 아래에 보니까 신일제약도 매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회생이 가능한지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여기 진짜 제약바이오 주들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변동성이 일단 첫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뭐 거의 한 2배, 3배 정도면 조금 그래 양호한 종목들이 속하는 거고, 결국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결국 올해 6월 달에 이제 8,000원으로 시작이 됐던 종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8,000원에서 이제 올라가 3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은 4배 이상 올라간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 없이 올라간 흐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테마주에 엮여서 결국 이제 올라갔다. 치료제 테마에 엮여서 실적이 그렇다고 뭐 안 나오느냐?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결국 꾸준하게 연간 한 100억대 매출이 뭐 신풍제약과 비슷하는 그러면 매년 분기마다 영업이익 한 20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인 거고요.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이슈가 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초록선이 이제 61선인 거고 이게 지금 21선이 좀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21선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멀봉에서 이게 지금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아직까지 봤을 땐 저는 1등급까지는 아니지만 2등급 자리다. 아직 10월선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등 한 번 가능성이 있겠다. 언제? 2만 원만 깨지지만 않으면 충분히 3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방 떠주면 뭐 상한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일신바이오도 그렇게 올라갔고, 그럼 신일제약은 제가 봤을 때 테마 코로나가 사실상 뭐 단기간에 종식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이제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 박스권에다가 결국 3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3만 원에서는 3만 5천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은 홀딩하셔도 되는데 3만 원부터는 비중을 줄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홀딩하셨다가 3만 원 이상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손실가 한 10% 내외 구간 안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걸 좀 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일제약으로 오늘은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시작해봤고요. 다음 제약바이오주를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아까 범 선생님이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시즌 보겠습니다. 매수가 21만 원에 보유 비중 70% 보유하고 계시고요. 근데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 아까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네. 결국 이제 실적보다 더 악재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게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2만 원대에서 지금 흐름 본다면 2만 한 6천 원, 7천 원, 그러니까 3만 원 미만 원에서 겨우 이제 10배 정도, 30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이제 떨어진 부분이라서 네. 지금 이제 3만 원에서 아직까지 지금 7배, 6배 정도의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그래서 물론 그 실적이 이제 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진단키트 물론 매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뭐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6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대기업 어떤 대기업을 붙어도 시즌을 넘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기업들 뭐 삼성, 뭐 SDI 이런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대기업도 아닌데 지금 대기업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조정은 뭐예요? 이 박스권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진단키트 17만 원대만 안 깨진다 그러면 여기는 좀 지루한 과정. 예를 들면 한 내년 3월 달까지는 계속 좀 지겨워하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좀 횡보 나온 게 10월 달. 물론 최고점에서 8월 달이긴 하지만 결국 꺾이기 시작한 거는 10월 달부터 이제 꺾여가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조금 또 계속 지루해지는 그런 거죠. 오히려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점핑이 될 때 그때 한번 큰 도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단키트 말고 다른 업종에서 만약 신사업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매출 포인트를 잡는다. 그럼 또 새로운 동력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기대감이 불면서 이제 30만 돌파가 나오는 그런 차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에는 지금 차트도 살짝 깨져가 있는 흐름인 거고 결국 이제 진단키트 모든 업종들이 그렇게 지금 하방 추세예요. 하방 추세고 네네. 다시 뭐 컨택이라든지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런 종목들은 조금 손절가를 오히려 잡으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21만 원대 그렇게 고점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 지금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가 깨진다 그러면 네네. 오히려 비중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22만 원 내지 3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다. 다음에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진단키트에서 좋은 호재가 나와서 크게 반등 나온다 그러면 네. 비중을 확 줄이셔야 돼요. 지금 정배열도 아닌데다가 이런 구간 안에서 무리하게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22만 원, 3만 원 구간 한번 반등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막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17만 원, 18만 원 이 사이가 깨진다 그러면 당연히 비중 또 줄이셔야 돼요. 거의 반 이상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젠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분량을 줄여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고요. 김주린이 님과 이동훈 님이 둘 다 이렇게 ABL 바이오를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매수가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 다 손실권에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로 오늘의 마지막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매수가가 28,400원 그리고 한 분은 35,000원인데요. 네, 오늘, 28,000원은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34,000원이요? 35,000원이요. 35,000원 살짝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한 20%에 25%에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정보 그리고 6월 그리고 내년 1월 두 개 테마가 지금 면역 항암제 이슈와 그리고 또 JP 보건 둘 다 지금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바닥에서 그렇게 지금 18,002만 원짜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신다 그러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4만 원 이상으로도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까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만큼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분들을 위한 오늘 강의 그리고 또 종목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 범 선생님이 직접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바이오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 한번 싹 한번 훑어드릴 거고요. 1월 달에 기대가 된다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몇 %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실적 악화가 아니라 실적이 안 나온다. 적자다. 그렇죠? 적자인데 정부에서 특례 상장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6년, 7년 동안 적자가 나와도 상장 폐지를 면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상장시킨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례 상장 기업들이 지금 100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100개 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60%, 70% 되는데 이 종목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 들고 있는 종목이 적자로 불안하신 분들은 네. 특례 상장 기업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역시 관심주 삼선 여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정리뿐만이 아니라 탑3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히든 기법 자료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 정리가 된 자료집을 범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주식 범 선생을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히든 기법 자료까지 방송 후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